미디어 포커스 시간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도 각 후보별 유불리 보도 그 통계 수치를 좀 발표해 주신 바 있는데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죠? 예, 업데이트 그 추이가 했습니다. 계속 이어집니까? 네, 거의 비슷하게 이어지고 그래요?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5주간의 통계를 오늘은 가지고 나왔는데요. 예.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도 제목만 보고 편파 유불리를 판단해서 유리하면 플러스 1점, 불리하면 마이너스 1점을 주는 형태로 모아놓은 점수입니다. 예, 지금 말씀드리는 건 보도의 제목만 본 것이고 1차적으로 판단하고 혹시 제목으로 판단이 불가능하면 제목의 표현 말고 기사의 내용까지도 참조를 했습니다. 예. 한 보도에서 두세 개 정당을 같이 다뤘을 때는 세 개까지 중복 체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 보도에서 두세 개 정당 다 비판했을 경우는 네. 두세 개 정당 다 마이너스 1점 그렇죠. 이렇게. 네, 그렇게 한 거예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신문이 3월 20일부터 4월 22일까지의 결과인데요. 마이너스 48점이 나왔습니다. 네. 국민의당은 플러스 16점. 그래서 어허. 민주당과 비교해 보면 64점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네. 자유한국당은 마이너스 32점, 바른정당은 플러스 14점이 나왔고요. 정의당은 마이너스 2점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방송의 경우에는 3월 20일에서 4월 21일까지의 보도 중에서 민주당에서 불리한 보도가 더 많아서 마이너스 205점이 나왔습니다. 205점? 네. 방송은 신문보다 전반적으로 불리한 그 제목이 훨씬 많았어요. 비판 기사가 많다. 네. 그리고 국민의당은 마이너스 56점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국민의당도 마이너스긴 하네요. 예. 하지만 205대 56. 예, 그러니까 한 149점 정도가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방송을 저희가 그 당별로 다시 한번, 그러니까 방송사별로 좀 더 찾아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민주당과 국민의당 격차가 가장 큰 방송사가 TV조선이었습니다. 예. 45점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격차가 높은 게 MBC로 30점의 차이가 났고요. 네. 그리고 MBN이 29점의 차이가 났습니다. 네. 채널A가 24점 차이가 나고요. 지금 KBS는 10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SBS와 JTBC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차이가 6점이 납니다. 그래서 가장 방송사 중에서는 비교적 그 어떤 균형을 맞춰서 그렇군요. 보도한 것이 SBS와 JTBC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문, 방송 할 것 없이 총량으로 봐서는 네. 민주당 분리, 국민의당 우대. 이게 유리한 보도가 확연히 보인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 양적 분석은 봤고 이번 주 대선 그 선거 보도에 좀 짚어볼 만한 내용은 뭡니까? 저는 오늘 팩트 체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요즘 대선 국면에서 가장 유행하는 뉴스 형태가 팩트 체킹 보도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뭐 가짜 뉴스가 범람하고 있다. 이래서 언론에 대한 불신이 이제 국민에게 팽배한 상태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팩트 체크는 팩트를 뭔가 그 자체를 평가해서 시민에게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이제 자리매김됐어요. 예, 그래서 사실 JTBC의 팩트 체크는 이미 하나의 브랜드로서 자리 잡은 지 오래됐고요. 예. 이후에 SBS도 이제 사실은이라는 팩트 체크 코너를 만들었죠. 그리고 지금은 조선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등의 신문사들도 아예 팩트 체크 전문 온라인 페이지를 개설을 한 상태입니다. 네. 이런 팩트 체크 페이지에 올라온 기사는 언론사가 운영하는 페이스북 뉴스 페이지에서도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예. 언론사들이 이런 만들어 놓은 팩트 체크 페이지는 기존 지면의 한계를 벗어나서 아주 감각적인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팩트에 대한 시민들의 직관적 이해를 돕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이게 보는 거예요. 사실 아님 사실 예.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시민들도 궁금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서비스는 꼭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요. 그런데 이 팩트 체크가 과연 모두 믿을 만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팩트 체크 그러면 전부 사실들을 규명했다고 제목에 붙이는데 그렇죠. 아닌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조금 답이 팩트 체크라고 했는데 답이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례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제기했던 문재인 후보 1심의 연루 의혹. 이 관련된 게 이제 팩트체크가 나왔습니다. 예. SBS, JTBC, 경향신문은 거짓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님이라고 했죠. 예. 조선일보는 일부만 사실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결론이 다르네요. 네, 결론이 달라요. 그래서 언론사별로 약간의 가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언론은 거짓인데 유독 조선일보만 일부만 사실. 네. 왜 그렇죠? 저희가 이거를 상세히 좀 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조선일보 팩트체크 기사 제목은 홍준표 노 대통령이
간첩단 수사 국정원장 사퇴, 문희 수사 축소, 위키리크스에 나와라는 긴 제목입니다. 예. 이 보도에서 그 팩트체크 대상으로 삼은 명제가 두 가지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김승규 국정원장을 사퇴시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 후보가 1심에 사건 수사 중단시킨 것이 외교 전문에도 나와 있다. 이 두 가지를 자신들이 팩트체크를 하겠다고 하면서 체크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앞서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김승규 국정원장을 사퇴시켰다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것도 다른 언론사에서 좀 팩트체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지금 조선일보만 팩트체크를 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아무튼 사실이라고 본인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대신에 그 뒤에 있는 문 후보가 1심의 사건 수사 중단시킨 것이 외교 전문에도 나와 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님이라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기사 네. 속에서. 네. 그러면서 이 기사의 총체적으로 기사 전체가 일부만 사실이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사퇴시킨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네. 일부는 사실이다. 그렇죠. 그런데요. 일부는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일부만 사실로 돼버린 것이죠. 네. 그런데 사실 다른 언론사는 그럼 무엇을 검증했느냐. 이 똑같은 제목에 그러니까 아주 똑같은 그 발언을 가지고 검증을 했는데 예. 타 언론사들은 문 후보 세력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가 축소된 것인지 또는 문 후보가 당시 수사 축소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주로 이제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 후보를 검증하기 위해서라면 사실 이 두 가지 의혹을 살펴보는 것이 맞고요. 예. 조선일보는 노무현 대통령이 김승규 국정원장을 사퇴시켰다는 전혀 다른 명제를 들고 와서 굳이 이것을 열심히 검증을 하고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집어넣은 것이죠. 그 팩트체크 보도에서.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조선일보가 일부만 사실이라는 판정 결과를 달기 위해서 사실인 내용을 하나 끼워 넣은 듯한 그런 인상을 받는다. 네, 그렇게 네. 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 기사가 페이스북에 어떻게 유통이 됐냐면요. 페이스북 제목이 그냥 딱 정확하게 일부만 사실 딱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적혀 있으면서 마치 홍준표 후보가 발언했던 것이 일부는 사실인 것처럼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저는 이런 식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세요. 홍준표 빨간 넥타이 메고 문희 수사 축소 위크리크스에 나와라는 제목을 붙이면 이것도 저는 홍 후보가 당일 빨간 넥타이를 메고 나왔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일부만 사실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하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뭐 저희가 너무 진도가 나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팩트 체크를 하려고 하는 요점이 무엇인지 그 요지에 관련돼서 팩트를 체크해야 되는 것이지 네. 엉뚱한 내용을 집어넣어서 일부만 사실로 알겠습니다. 만드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SBS, JTBC, 경향신문 세 언론사가 검증 대상으로 삼은 명제와 네. 조선일보가 검증 대상으로 삼은 명제 자체가 다르다. 달라요. 네. 그렇군요. 결국 홍준표 후보 발언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게 팩트체크를 했다 이런 그렇죠. 건데 예. 그럼 반대로 문재인 후보가 한 발언에 대해서 팩트체크한 걸 한번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그렇죠. 그 문 후보 관련 발언 한번 살펴봤는데요. 문재인 이동통신사 LTE 투자 끝나 1만 1,000원 월 기본료 폐지하겠다라는 4월 12일자 기사가 있었습니다. 예. 이 기사는 이제 그 문 후보가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사실 아님으로 판정되었다라고 하면서 4월 13일자 조선일보 페이스북에 사실 아님이라고 딱 제목이 이렇게 적혀가지고 달아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이 기사는 우선 그 LTE 투자가 끝났다는 말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조선일보에서 예. LTE 투자가 끝났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통신 3사는 LTE가 본격 상용화한 2011년에서 2012년 연간 7조에서 8조 원을 통신 설비 구축에 투자했다.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2011에서 12년에 설비 구축에 투자했다는 사실과 유지 보수 운영에 매년 수조 원을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LTE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는 근거가 되는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 LTE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통신업체들은 또 5G 그러니까 5세대 이동통신망 구축에 뛰어든 상태다라면서 인위적으로 요금을 인하한다면 통신업체의 투자 여력이 사라져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문 후보가 요금 인하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 근거가 없다.
없다. 이렇게 이제 그 근거가 약하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동통신 업체 측의 주장을 그냥 받아 쓴 것 같은데요. 거의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결국은 LTE 관련 설비 투자가 끝났다는 문 후보의 말이 거짓이라는 그런 논증, 그러니까 그런 결론을 내리면서 거짓이라고 썼거든요. 저는 이게 조선일보의 태도가 아까 말씀드린 홍 후보의 사례와는 너무나 다른 좀 그 잣대가 너무 다르다. 너무 관대했다. 그쪽은. 홍 후보한테는 관대하게. 네네. 문 후보한테는 엄격하게. 네네. 엄격하게를 넘어서 뭐 좀 업체 편 들어주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언론이 이제 그 팩트 체크를 하면서 불평부당 없이, 그러니까 성역 없이 모든 것에 정확하게 들이대야 되는데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 사실과 의견을 제대로 구분 못하고 막 쓴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팩트체크란 제목을 달면 그나마 거기는 좀 사실을 썼겠지라고들 믿는데 그렇죠. 거기도 의견이 들어가더라. 예, 예. 그런 판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이런 그 팩트체크 기사들이 실제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죠? 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조선일보의 그 팩트체크가 조선일보의 이름값, 브랜드 그 값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보수 세력에서 문 후보를 거짓말쟁이라고 많이 이렇게 그런 글이 많이 돌거든요. 근데 이럴 때 많이 쓰이는 것이 조선일보의 팩트체크 데이터입니다. 이걸 참고 자료로 문 후보를 거짓말쟁이 이렇게. 그렇죠. 예. 특히 27일 홍준표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예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조선닷컴 보도 중 이슈가 된 사안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해보면 문재인 후보는 사실이 16%에 불과하고 사실 아님이 58%였다라면서 문 후보의 진실성을 공격하는 글을 남기고 본인은 사실이 아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대표적인 보수 인터넷 뉴스라고 할 수 있는 뉴데일리에서도 조선일보의 팩트체크 페이지의 통계를 인용해서 그동안 문재인 이슈 발언 중 절반이 가짜뉴스라는 기사도 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디어팬은 한술 더 떠서 이 자료를 조선일보가 진행한 4차 TV토론의 팩트체크 결과라면서 그래프를 만들어서 유포했는데요. 조선일보 스스로도 이 미디어팬이 잘못 인용했다고 하면서 본사가 제작했다는 TV토론 발언 팩트체크 가짜 그래픽 뉴스는 그러니까 가짜다라고 이렇게 해명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어찌됐든 영향력이 실제로 이 보도들이 많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보기 좋게 그래픽 처리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장면을 캡처해서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요 장면을 많이 캡처해서 SNS를 통해서 많이 유통하면서 퍼나르기를 하면서 문 후보가 거짓말장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근거가 조선일보의 팩트체크. 그리고 저는 오늘 방송사 팩트체크는 그럼 괜찮은가? 그것도 좀 보고 싶은데요. 사실 방송도 체크가 안 되는 팩트체크 보도가 많습니다. 이게 좀 말장난 같은데 팩트체크라고 분명히 써 있는데 팩트가 체크가 안 됩니다. 가장 최근 사례를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TV조선이 노 전 대통령 640만 불 진실은이라는 팩트체크 보도를 4월 26일 날 냈습니다. 이것도 홍준표 후보랑 공방이 계속 있는 거죠. 이 보도는 문재인 후보의 이보세요 발언을 촉발한 그 홍준표 후보의 노무현 전 대통령 640만 달러 뇌물수수 주장을 팩트체크한 것인데요. 근데 사실 이 사안을 TV조선은 2번이나 이전에도 팩트체킹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팩트체킹 보도를 보면요. 13일 첫 토론회 관련 보도인 TV조선의 15일자 보도에서 당시 검찰 수사 기록과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 등 당사자들의 주장만 쭉 나열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가능성을 열어두는 그런 보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23일 성관이 토론을 다룬 그러니까 TV조선의 보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노 전 대통령이 알았는지 관여했는지는 수사 기록을 다시 꺼내봐야만 확인할 수 있다는 애매한 결론만 내리면서 팩트체크를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4월 26일에도 또다시 이런 식의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이번에는 이래요. 거기 수사 기록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박연차에게 직접 전화해 요구했다고 돼 있다라고 홍준표 후보가 주장했죠. 그리고 문 후보가 이보세요. 제가 조사 때 입회한 변호사입니다라고 호통을 치는 장면을 먼저 보여줍니다. 두 장면을. 그러더니 결론만 체크한다라고 말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건 맞다.
라고 하면서 홍 후보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네. 그리고 여기다가 다만 문 후보는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터무니없는 억측이라고 이미 반박한 바 있고 사건 자체가 결론이 나지 못한 채 종결됐기 때문에 재판을 다시 하지 않는 이상 최종 확인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또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모순이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확인이 불가능한데 왜 홍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홍 후보 주장은 사실에 부합한다라고 해놓고 사건 자체가 결론이 나지 않아서 최종 확인이 불가능하니 이것도 못한다, 확인 못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네. TV조선 앞선 두 건의 보도와 마찬가지로 당시 검찰 수사 기록을 사실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반복적으로 노무현 뇌물이 사실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저는 그 검찰의 수사가 있다, 수사 기록이다라는 것을 계속 사실로 자꾸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검찰 수사 기록이란 것은 또 하나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는 거죠. 재판이 끝까지 가지 않은 거잖아요. 결론이 나지 않은 거잖아요. 검찰 측의 주장이죠. 그렇죠. 재판에서 다뤄야 할. 예. 근데 네. 검찰의 수사 기록이 있었다는 것만을 가지고 자꾸만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예. 그 심지어 2009년에 노 전 대통령 수사 당시 검찰은 강압수사와 망신주기 수사 의혹을 받아서 당시에 여당인 한나라당에게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 점에서 봤을 때 지금 TV조선이 만들어내는 팩트체크 보도는 팩트가 없는 팩트체크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같은 사안을 4월 15일자, 4월 24일자, 4월 26일자 세 번이나 팩트체크의 대상을 올렸다는 것도 그렇죠. 이건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런데 체크는 안 되고 계속 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가능성만 계속 언급하는 보도가 돼버린 거죠. 신문에서는 조선일보, 방송에서는 TV조선 똑같네요. 예. 팩트 없는 팩트체크. 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디어 포커스였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어요. 네. 자유한국당은 마이너스 32점, 바른정당은 플러스 14점이 나왔고요. 정의당은 마이너스 2점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방송의 경우에는 3월 20일에서 4월 21일까지의 보도 중에서 민주당에서 불리한 보도가 더 많아서 마이너스 205점이 나왔습니다. 205점? 네. 방송은 신문보다 전반적으로 불리한 그 제목이 훨씬 많았어요. 비판 기사가 많다. 네. 그리고 국민의당은 마이너스 56점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국민의당도 마이너스긴 하네요. 예. 하지만 205대 56. 예, 그러니까 한 149점 정도가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방송을 저희가 그 당별로 다시 한번, 그러니까 방송사별로 좀 더 찾아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민주당과 국민의당 격차가 가장 큰 방송사가 TV조선이었습니다. 예. 45점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격차가 높은 게 MBC로 30점의 차이가 났고요. 네. 그리고 MBN이 29점의 차이가 났습니다. 네. 채널A가 24점 차이가 나고요. 지금 KBS는 10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SBS와 JTBC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차이가 6점이 납니다. 그래서 가장 방송사 중에서는 홍준표 노 대통령이 간첩단 수사 국정원장 사퇴, 문희 수사 축소, 위키리크스에 나와라는 긴 제목입니다. 예. 이 보도에서 그 팩트체크 대상으로 삼은 명제가 두 가지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김승규 국정원장을 사퇴시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 후보가 1심의 사건 수사 중단시킨 것이 외교 전문에도 나와 있다. 이 두 가지를 자신들이 팩트체크를 하겠다고 하면서 체크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앞서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김승규 국정원장을 사퇴시켰다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것도 다른 언론사에서 좀 팩트체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지금 조선일보만 팩트체크를 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아무튼 사실이라고 본인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대신에 그 뒤에 있는 문 후보가 1심의 사건 수사 중단시킨 것이 외교 전문에도 나와 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님이라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기사 속에서. 네. 그러면서 이 기사의 총체적으로 기사 전체가 일부만 사실이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사퇴시킨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네. 일부는 사실이다. 그렇죠. 그런데. 일부는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일부만 사실로 돼버린 것이죠. 네. 그런데 사실 다른 언론사는 그럼 기존 지면의 한계를 벗어나서 아주 감각적인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팩트에 대한 시민들의 직관적 이해를 돕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이게 보는 거예요. 사실 아님 사실 예.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시민들도 궁금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서비스는 꼭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요. 그런데 이 팩트체크가 과연 모두 믿을 만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팩트체크 그러면 전부
사실들을 규명했다고 제목에 붙이는데 그렇죠. 아닌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조금 답이 팩트 체크라고 했는데 답이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례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제기했던 문재인 후보 1심의 연루 의혹 이 관련된 게 이제 팩트 체크가 나왔습니다. SBS, JTBC, 경향신문은 거짓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님이라고 했죠. 조선일보는 일부만 사실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결론이 다르네요. 네, 결론이 달라요. 그래서 언론사별로 약간의 가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언론은 거짓인데 유독 조선일보만 일부만 사실. 네. 왜 그렇죠? 저희가 이거를 상세히 좀 봤거든요. 그랬더니 조선일보 팩트체크 기사 제목은 비교적 그 어떤 균형을 맞춰서 그렇군요. 보도한 것이 SBS와 JTBC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문, 방송 할 것 없이 총량으로 봐서는 네. 민주당 불리, 국민의당 우대. 이게 확연히 보인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 양적 분석은 봤고 이번 주 대선 그 선거 보도에서 좀 짚어볼 만한 내용은 뭡니까? 저는 오늘 팩트 체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대선 국면에서 가장 유행하는 뉴스 형태가 팩트 체킹 보도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뭐 가짜 뉴스가 범람하고 있다. 이래서 언론에 대한 불신이 이제 국민에게 팽배한 상태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팩트 체크는 팩트를 뭔가 그 자체를 평가해서 시민에게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이제 자리매김됐어요. 예, 그래서 사실 JTBC의 팩트체크는 이미 하나의 브랜드로서 자리 잡은 지 오래됐고요. 이후에 SBS도 이제 사실은이라는 팩트체크 코너를 만들었죠. 그리고 지금은 조선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등의 신문사들도 아예 팩트체크 전문 온라인 페이지를 개설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팩트체크 페이지에 올라온 기사는 언론사가 운영하는 페이스북 뉴스 페이지에서도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언론사들이 이런 만들어 놓은 팩트체크 페이지는 미디어 포커스 시간입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도 각 후보별 유불리 보도 그 통계 수치를 좀 발표해 주신 바 있는데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죠? 예, 업데이트 그 추이가 계속 이어집니까? 네, 거의 비슷하게 이어지고 그래요?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5주간의 통계를 오늘은 가지고 나왔는데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도 제목만 보고 편파 유불리를 판단해서 유리하면 플러스 1점, 불리하면 마이너스 1점을 주는 형태로 모아놓은 점수입니다. 예, 지금 말씀드리는 건 보도의 제목만 본 것이고 1차적으로 판단하고 혹시 제목으로 판단이 불가능하면 제목의 표현 말고 기사의 내용까지도 참조를 했습니다. 한 보도에서 두세 개 정당을 같이 다뤘을 때는 3개까지 중복 체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 보도에서 두세 개 정당 다 비판했을 경우는 두세 개 정당 다 마이너스 1점 그렇죠. 이렇게. 네, 그렇게 한 거예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신문이 3월 20일부터 4월 22일까지의 결과인데요. 마이너스 48점이 나왔습니다. 국민의당은 플러스 16점. 그래서 민주당과 비교해 보면 64점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